자,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에서 여러 선배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 3가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질문한 첫 번째 내용은, 자, 대학을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비전공자이다. 나이가 많은 수험생이다. 그런데 다른 과목은 그럭저럭 할 만한데 응용력학 과목만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요, 이 과목 자체가 전공, 비전공하고 상관없이 기사시험은 학문적인 깊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용어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림들이 대부분 없죠. 근데 역학 과목은 대부분 그림이 수반이 되면서 내가 무슨 용어, 내용을 연상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했는지를 체크해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원칙적으로 모르는데 초점을 맞춰서 용어를 아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시험 준비가 마찬가지겠지만,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냉장고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냉장고가 얼지 않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있겠고, 물건을 얼려서 보관하는 칸이 따로 있죠. 이 두 개를 섞어서 보관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얼려서 보관해야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보관해야 되죠. 그렇죠? 회 초밥을 내가 낮에 사놨는데, 회 초밥을 사놨는데 저녁에 먹고 싶어. 그럼 이거 얼려서 드실 겁니까? 아니죠. 여기다 보관해야 되겠죠. 그 정도의 구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토목기사 시험이 이제 6과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응용력학, 뭐 측량학, 뭐 수리수문학,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토질 및 기초, 뭐 상하수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과목은 다 괜찮은데 이 과목만 어렵습니까? 저는 그 사고방식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면 이 과목에서 쓰는 용어를 한번 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생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고등어가 한 마리가 있어요. 내가 며칠 있다가 먹을 거야, 구워서. 그럼 내가 이 고등어를 검은 비닐봉지에다 싸서 냉동고에 막 이렇게 쑤셔 넣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물건하고 같이. 근데 내가 이제 먹을 때쯤에 이 냉동칸을 전부 다 꺼내서 찾았네요, 고등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워 먹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을 다 또다시 쑤셔 넣는다면,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그걸 꺼내기 위해서 이 바보 같은 행위들을 반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낭비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락앤락이라고 하네. 큰 건 물건을 보관하는 용기, 뭐 중간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물건을 보관하는 용기들을 크기별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드러내서 꺼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라벨까지 붙이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뭐 비슷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각 과목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과목을 분류를 해놨으니까 대분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과목에서 이렇게 소분류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각 과목별로 제목이 있어요. 무슨 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1장 힘과 모멘트, 뭐 2장 뭐 재료의 역학적인 성질, 이런 제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거에서 그 장별로 구성된 내용들이 소단원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어떤 문장으로 표현되는지를 내가 캐치를 해 놓는다면, 이 훈련을 먼저 해 놓는다면 나중에 시험에 순서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막 중구난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목별로.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이 내용은 1장의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공부를 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를
각 장별로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그 정리를 한 후에 시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림만 다르고 숫자만 다를 뿐이지 물어보는 용어들이 30개를 넘지 않는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30개를 넘지 않는 이 사항이 각 과목별로 응용역학 과목에 보니까 필기시험이 몇 문제입니까? 20문제거든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30개 중에 20개의 내용을 내는데 이 내용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만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어쩔 때는 10이라고 줬다가 어쩔 때는 50이라고 줬다가 어쩔 때는 150이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요거를 위치를 조금 이동시킨다든가. 그럼 그 문제들을 다 다른 과목들처럼 암기 과목처럼 외울 겁니까? 차라리 이 과목이 공부하시기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요구한다면 그 계산을 요구하는 용어가 무엇이고 그 용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지만 알게 된다면 30가지 정도의 키워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만 된다면 나머지들은 다 말 그대로 응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이 과목이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실제 이제 대학 과정에서도 역학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고 진짜 뭐 땅바닥을 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훈련을 하는 학생들은 역학 과목이 좀 할만하고 뭐 어렵지 않다. 고등학교 물리보다 더 쉽다. 뭐 이런 얘기 하는 학생들 있고 아유 나 역학 시험만 되면은 어떻게 안 들어가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졸려 뭐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서실지는 이제 어느 쪽에 쓰고 말고가 없죠.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극복을 해내셔야 되겠다. 뭐 그 정도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가 남들보다 훈련이 덜 됐다면 그리고 공부 젊은 시간보다 젊은 청춘에서 1년, 2년 더 멀어져 있다면 청춘에서 더 멀어져 있다면 그리고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역학 과목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